정규리 공인노무사입니다. 두 번째 챕터 네 번째 강의 퇴직금과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돈들이죠. 오늘 배울 것은 퇴직금과 해고 예고 수당은 숫자가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담이 있습니다. 1년 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 한 달 뒤에 줘도 되는지, 11개월 했으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주 3일 일했으면 퇴직금이 없는 건가? 수습 중인데 해고당했다. 해고 예고 수당도 줘야 되는지, 해고 예고 수당은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퇴직금부터 보겠습니다. 퇴직금의 근거, 우리가 법을 한번 볼게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제4조와 8조에 퇴직금을 이럴 때 주고 이럴 때 주면 안 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사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정리하면 계속 근로기간 1년이 이상 돼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사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1년은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1년이라는 게 1년 단위라는 건 아니에요. 1년을 딱 채운 순간부터 요건이 되는 거고, 만 1년부터는 1일씩 계속 퇴직금이 누적이 됩니다. 1년 1일, 1년 2일, 1년 3일 등등. 또 계속 근로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 사정으로 휴직을 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은 우리 근로관계가 단절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말고 우리가 퇴직하고 동일한 회사에 다시 들어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단절 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근로라고 보지는 않겠죠. 그다음으로 주 15시간을 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얘기한 주휴수당도 똑같았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주 근로시간이 많지 않은 근로자는 우리가 퇴직금도 적립해 주지 않고 많이 일을 안 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15시간 안 넘도록 주 이틀을 일할 때는 7시간씩 만들든지, 아니면 5일을 일하더라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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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루는 2.5시간으로 설정해 두면은 14.5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퇴직금을 요건을 피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거는 발생 요건은 아니지만 퇴직금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래 받던 임금 지급일이 월별로 있다고 하더라도요, 퇴직한 순간부터 14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 이내에 지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위반이 되는 거고 체불 신고가 가능해요. 노동청에 체불 신고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은 안 받아주고 14일 지나고 신고하면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게 퇴직금에 대한 요건이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의 내용이거든요. 한 번 더 다시 보는 건데, 그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한 사람의 퇴직금 우리가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했어요? 10월 급여, 10일, 12급여를 92일 총 일수로 나눠서 계산했죠. 이게 평균임금이었고, 1년 일했으니까 30일을 곱해서 만들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퇴직금 계산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움되는 자료일 거예요. 우리가 퇴직금 계산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다음에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계산기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입사일, 퇴직일, 그리고 내가 받았던 급여를 여기다가 기입을 하시면은 빠르게 계산이 되고,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거의 근사한 값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회사랑 내가 계산한 퇴직금이랑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여기 들어가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26조에 해고의 예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못했을 경우에는 31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첨재, 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이것도 적용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해고 예고를 하라 이겁니다. 언제? 30일 전에. 근데 예외적으로 예고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해고 예고 수당이라도 줘라라는 게 26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3개월 미만의 근무를 했다든지 사업을 계속하는 게 좀 불가능하다든지,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또 근로자가 고의로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30일 전이라는 것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29일 전에 해고 예고하잖아요. 이거는 해고 예고를 한 것은 보지 않아요. 그러면 해고 예고 수당을 결국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잘 써야 되고요. 1개월 전도 아닙니다. 30일 전입니다. 30일 전이라고 1개월 전이라고 무심코 생각을 하게 되면 2월 같은 경우에는 28일, 29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30일 전을 무심코 생각했을 때 1개월 전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30일 전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태국 예고 수당을 주어야만 한다. 그다음에 적용 제외 대상 설명드렸잖아요. 이것도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3 되면은 이 적용제 대상이 아니에요. 1월 1일 보시고 3월 31 일까지 근무를 하면은 뭡니까? 만 3개월이 되죠. 이 경우에는 이 적용 제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해고했다? 해고 예고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용자 사유로서 우리가 천재사변 등의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경우라고 했죠. 정말로 우리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려워졌다,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경영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근로자 사유도 있을 수 있어요. 고의로 기밀을 유출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공금 횡령, 제품 절도 등의 경우에는 이것이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고 재산상 손해다라고 해서 역시 즉시 해고하여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얘기한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 숫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1년을 근무 계속해야 발생을 하고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되겠죠. 또 발생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고 예고 같은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라, 30일을 지켜주고, 또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라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